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R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뜬금 리뷰 시간이고요. 드라마 스타트업을 통해 본 창업시장의 호화실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투자자들이 줄을 선다입니다. 이건 이제 아직 3화 얘기가 다 끝나진 않았는데요. 일단 4화 쪽하고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 일단 이 부분을 먼저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그 시즌 1 4화에 이제 17분 40초 정도 되는 부분을 보면은요. 그 삼산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 코다에서 1위가 되면서 이제 그 우승 소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뉴스 같은데 이제 대서특필이 되면서 이제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그런 장면이 있죠. 사실 이 장면은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를 드릴 거고 첫 번째로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 코다가 나가고 나서 그 삼산텍의 그 본사 앞에 투자자들이 막 기자들처럼 막 우르르 서가지고 막 줄 서가지고 기다리면서 막 하나하나 미팅하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좀 현실에 대해서 짚어드릴게요. 일단은 VC들이 굉장히 좋은 기업을 찾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거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 시장 자체가 치열한 게 사실은 지금 항상 돌아다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시중에 돈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즉 투자할 돈은 많은데 사실은 좋은 기업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투자 자체가 실제로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VC들이 굉장히 투자할 만한 좋은 기업들 말 그대로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이 돈을 투자해서 몇 년 뒤에 그걸 몇 배로 불려서 다시 회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가치를 성장 가치를 갖고 있고 잠재력을 가진 그런 기업들을 찾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거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이고 실제로 그런 기업을 찾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떤 일도 있냐면은 이 바닥이 좁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도 돌아다니다 보면은 저와 비슷한 창업 교육을 하는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고 VC 분들을 만나는 것처럼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계속 만나는 네트워크가 있고 그 분들끼리도 같이 밥 먹고 뭐 이제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실제로 좀 상도위에 어긋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이제 같이 밥 먹으면서 아 요즘에 어떤 기업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분이 집에 가가지고 그 기업에 자기도 연락해가지고 우리랑 미팅 한번 하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업계에서는 되게 자연스러운 일인 게 결국에는 투자만큼 자유시장 경제가 제대로 적용되는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돈이 오가는 일이다 보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투자자에게 당연히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할 것이고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기업이 뭔가 좀 무리한 요구 조건을 내건다 그러면 투자를 포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사실은 A 기업, B 기업 이렇게 그 A사라는 투자 회사가 있고 B사라는 투자 회사가 있다 그랬을 때 이 두 VC가 뭐 이쪽을 통해서 들어가건 이렇게 연락을 해서 이렇게 뭐 돌아가가지고 연락을 해서 들어가건 간에 결국엔 최종적으로는 자유 경쟁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조건을 못 맞추면 떨어지는 거고 조건을 맞추면 선정이 되는 거지. 어차피 이건 진짜 말 그대로 현찰이 돈이 오고 가는 관계에서 뭐 어디가 어떻게 되고 뭐 이게 우리 건데 니네가 채갔느니 이런 종류의 문제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조건의 리스크가 적고 그다음에 더 많은 이제 투자금을 주는 곳을 선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기브 앤 테이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좋은 기업들을 찾기 위해서 진짜 이 기업이 괜찮고 어디서 수상도 했고 성장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요 VC들이 정말 컨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조금 오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뭐냐면은요 투자자들이 줄을 선다는 게 이렇게 집 앞에서 진치고 줄을 선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실제로는 그 이제 메일을 계속 보내고 전화 연락을 하겠죠. 그래서 미팅 한번 합시다. 그래서 뭐 언제 약속 잡으면 우리가 찾아가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언제 한번 오시죠. 이렇게 하고 약속을 잡아서 회의를 하고 그 투자를 그 상담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한 번, 두 번 보면서 서서히 이렇게 발전을 시켜 나가지 막 줄 서고 있다가 막 이걸 못 해가지고 안달이고 막 이건 완전 그 아니죠. 이거는 뭐 요즘에 쌍팔년도도 아니고 이제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요거는 그냥 드라마적 설정, 약간 극적인 효과를 연출하기 위한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좋은 기업이 있다 그러면은 VC들이 정말 이게 줄을 서서 진짜 막 어떻게든 투자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반대로 이제 만약에 여러분의 회사가 투자자들을 계속 만나는데 투자를 못 받는다 그러면은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투자자들에게 약간 그런 어떤 그 금전적인 가치를 산출하기가 좀 힘든 그런 회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 또 이제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이게 반은 현실적이고 반은 약간 조금 왜곡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투자자들이 막 그렇게 줄을 서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미팅을 하고 있는데 결국 뭐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돼요? 뭐 돈을 어떻게 보실까요? 물어보는데 그 삼산텍의 그 남주혁 그 이름이 뭐였죠? 남도산 대표가 대답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망을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좋은 VC들은요 그렇게 실망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조언을 해줘요. 그냥 돈 안 되겠네 에이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은 좋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좀 고민해가지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보자. 뭐 한 달 뒤나 뭐 두 달 뒤에 어느 정도 준비되면 연락을 줘라. 그래서 단계별로 밟아가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려고 하는 거지. 딱 봐서 딱 보고 에이 별로네 하고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고 가는 경우 정말 별로인 경우죠. 근데 보통 삼산텍이 그래도 코다라고 하는 글로벌 지금 뭐 가상의 협회지만 글로벌 AI 협회에서 우승까지 했는데 1위를 받아가지고 기술력 자체를 인정받았는데 처음 보고 돈 안 될 것 같네 가는 경우는 없어요. 보통 거기에 조언을 해줍니다. 조언을 해주는 경우고요. 실제로 이제 거기서 한지평 팀장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그 뒤에 막 이렇게 막 난리를 피잖아요. 그래서 되게 까칠하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조금 오버한 게 맞는데 실제로 그런 좀 까칠한 VC들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한번 또 컨텐츠를 짜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느낀 거는 내가 정말 창업을 하려면은 투자자랑 얘기하기 전에 뭔가 되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실 텐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이 뜬금 리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별도로 컨텐츠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미팅 한번 하시죠라고 해가지고 VC들이 많이 오기는 와요. 잘하는 기업들은. 근데 말씀대로 이렇게 막 앞에 줄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고요. 근데 다만 그런 경우 있어요. 간혹 가다가 굉장히 그 좀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고 성장을 막 하기 시작한 그런 기업들이 언론에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은 보통 두 가지 양극화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사람들이 그 회사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되면서 어떤 마케팅이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효과가 나오게 되는데 반대로는 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몰려와요. 그런 사람들이 줄을 서요. 그러니까 막 그냥 오는 거예요. 무턱대고. 와가지고 나 이거 뭐 두 가지죠. 나 여기 투자하고 싶다. 그냥 무턱대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짓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내거는 조건이 되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거나 별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 사람들은 되게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현장 찾아가지고 막 줄 서 있고 막 대기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고 요즘 VC들은 굉장히 세련되기 때문에 전화라고 한 통 하고 오니까 전화라도 한 통 오고 오니까 이런 일 생겼을 때 실제로 앞에 진치고 있다 그러면은 일단 좀 경계를 하세요. 경계를 제발. 예. 그 여러분 그 뭐 드디어 내가 막 고생하다가 이제 막 그 뭐냐 이제 빛을 보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되게 안 좋게 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진짜 직접 찾아오고 문 열고 되게 무리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경계를 하시는 게 좋고요. 어쨌든 뭐 기업이 잘 돼가지고 좋은 성과 나오고 외부에 노출이 되면서 이런 VC들하고 컨택이 많아지는 건 되게 좋은 일이니까 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그 컨텐츠는 올해는 안 되고 제가 내년에 한번 다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뭐 끝나기 전에 한 번은 다뤄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일단 넣기는 했는데 뭐 허하실까지는 아니고요. 그 3화 마지막에 1분, 1시간 19분 정도 되는 때 그 장면 나오잖아요. 그 코다에서 그 뭐냐 영상을 찍어 틀어줬는데 그 영상이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영상이 나왔죠. 그 뭐 이제 뭐 사촌 형이 찍어줬다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야 제가 솔직히 예상은 했어요. 그러니까 뭘 예상을 했냐면 정상적인 건 안 나오겠구나라고 예상은 했는데 솔직히 내 자존심 상해가지고 근데 웃었어 보고 예 웃었어요. 아니 설마 그런 걸 찍을 줄은 몰랐죠. 저도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시면 되냐면은요. 간혹 가다가 보면은 이런 엔지니어 출신이나 아니면 사업적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앞뒤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 발표를 할 때 스티브 잡스 스타일을 너무 좋아해. 스티브 잡스처럼 할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잡스처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런 발표는요 스티브 잡스 정도나 돼야 가능한 거고요. 스티브 잡스도 처음에 애플 원 초창기 모델 나왔을 때는 양복 입고 가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발표나 어떤 영상 촬영이나 강의 같은 거는 그 상황과 시기에 맞게 적절한 어떤 포맷이 있고 거기에 맞는 어떤 그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은 이제 그런 거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되게 멋있어 보이고 특이해 보이겠지 막 이러면서 되게 막 그렇게 막 그 분위기에 안 맞게 남들 다 정장 입고 있는데 혼자서 뭐 면티 입고 나타나가지고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뭐 책을 잡지는 않지만 그렇게 고운 시선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간혹 가다 있는데 근데 이게 또 현실적으로 제가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는 게 어쨌든 그 영상이 나가는 시점에 일단 그 남도산 대표도 맛이 갔고 일가 친척이 다 맛이 갔잖아요. 그리고 그 코다라고 하는 주최 측에서도 저거 뭐야 그러면서 재밌어 하는 걸로 좋게 풀어나가려고 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진 않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들 황당해 했잖아요. 자,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왜 불가능하냐. 이게 보통 필터링 단계가 있거든요. 이 일이 가능하려면은 어떻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되냐면은 그 사촌현이라는 분이 남도산이라고 하는 삼삼택의 공식 이메일로 내가 못 가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그 말과 함께 그 영상을 다이렉트로 코다에 날려서 그 주최 측에서 확인도 안 하고 다이렉트로 틀어버리면 이런 일이 생기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아무리 사촌형이라고 하더라도 남도산이 삼산택의 그 이메일 계정 패스워드하고 아이디를 그 형한테 알려줘서 바로 보내 이렇게 하지도 없었을 거고 그 형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해서 영어 메일로 써가지고 보낼 리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원본을 받았을 거고 상식적으로 그 원본을 확인도 안 하고 바로 넘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보통은 한 번쯤 검수 정도는 하거든요. 그걸 정말 안 하고 정말 굳게 믿고 그냥 바로 보냈고 코다 측에서도 그걸 그냥 틀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주최 측하고 그 대표가 정말 그냥 일반적인 바보 수준이 아니고 그냥 구제불능인 상황인 거고 원래는 아마 그 몇 번의 필터링이 있겠죠. 대표가 이거 만들었으니까 보내 그러면은 그거 한번 필터링을 하고 형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었을 거고 주최 측에서도 야 니들 이거 영상 이거 보내는 거 맞아? 이렇게 한 번쯤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특이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고 그냥 내보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조금 극적으로 너무 좀 오버를 한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하면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겠거니 해가지고 발표장에 나와서도 막 이렇게 자기 딴의 유머와 위트라고 막 이렇게 날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여자친구 없죠? 예, 그런 짓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예. 아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머 코드나 위트라고 하는 건 아무 데나 먹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공돌이기 때문에 공돌이들끼리 할 때 하는 그런 장난이나 유머 같은 것들은 많이 하지만 공식성상에서 웬만하면 안 하려 그러거든요. 그게 항상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가볍게 던지는 농담 한마디가 훨씬 더 분위기를 띄워놓는 경우가 있지만은 오히려 어쩔 때는 되게 쟤는 여기 나와가지고 지금 장난치러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아이템의 가치와 어떤 그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내가 이 사람에게 적절한 수준의 지원을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와가지고 농담 떠먹기만 하고 장난만 치고 있으면은 도대체 나는 저 사람한테 어느 부분에서 진정성을 얻어야 될 건가? 오히려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한테 내가 지원을 해줬을 때 쟤는 계속 저런 스타일로 장난만 칠 건가? 이런 신뢰성의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그 유머와 위트가 먹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는 운이 좋아서고요. 좀 때와 장소를 봐가면서 하라 이거예요. 대부분은 그러면 안 돼요. 대부분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좀 포멀하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편하게 긴장하지 말고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거기서 조금 분위기가 부드럽게 가면은 좀 적절한 웃음과 미소와 유머와 위트를 그때는 조금 발휘를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때와 장소를 좀 가려야 되는데 근데 제가 기술 기반의 창업을 하는 엔지니어 분들한테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그냥 하지 마세요. 니들은 때와 장소를 못 가려요. 내가 장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마시고 사업은 장난이 아니니까 어디까지나 비즈니스라고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좀 진지하게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자 뜬금 리뷰 드라마 스타트업을 통해 본 창업시장의 허와실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